저희 한계 없이 편견 없이 소통을 통해서 너를 알아가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입니다. 오늘은 자유독서 모임인데요. 많은 분이 참여는 안 해주셨지만 정말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각자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는 뭐 성함, 직업, 나이 이런 거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자기소개 주제를 제가 한번 이렇게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요즘 되게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겨울 맞이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겨울에 이런 필수 아이템은 있어야 된다. 이런 걸로 자기를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자기만의 겨울 맞이법은 항상 저는 히트텍이 꼭 있어야 됩니다.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서 히트텍을 입지 않으면 정말 너무 추워요. 그래서 항상 바지도 히트텍을 입고요. 뭐 위에도 히트텍을 꼭 입고요. 그제부터 입기 시작했습니다. 히트텍 너무 필수 아이템이죠. 그래서 저의 필수 아이템은 히트텍 겨울 나기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 분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정민님부터 소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추위를 저도 되게 많이 타는 편인데, 네. 몸통은 저는 많이 안 추운데, 손발이 늘 엄청 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전 겨울이 되면은 좀 추워지기 전에 손난로를 엄청 많이 사요. 손난로요? 네. 일회용으로 흔들어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되게 많이 구매를 해서 현관에다 놓고 나가기 전에 한 개씩 들고 다녀요. 현관에 전 되게 놓고요. 네, 저한테는 필수템입니다. 손난로. 그럼 대량 구매하시나요? 네. 대량 구매를 해서 손난로. 정민님의 필수 아이템은 손난로였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순딩이님부터 채팅으로라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순딩이님의 겨울나기 방법. 네네네. 지난 겨울처럼 복싱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 복싱을 하니 겨울이 춥지 않더라고요. 운동으로 복싱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그 땀을 흘려서 자기 몸을 데펴서 겨울을 나시는, 옷을 많이 입어도 춥지 않고 그대로 너무 추우면 롱패딩 입는 식으로 그렇게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혹시 루시우님은 겨울을 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어떡하지? 너무 말씀. 방송 처음이라. 네네, 저 괜찮습니다. 독감 예방주사. 예방주사요? 저 독감 예방주사 맞으려고 하거든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서 감기를 이겨내시려고요? 네, 항상 겨울에도 밖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감기를 좀 많이 예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 맞고 네. 이렇게 하고서 나 모셨다 어떡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방송이란 게 이런 거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방주사 맞고 걷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으시는군요.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아니고 이제는 그러니까 일 다니고 하는 것도 이제 있으니까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공간 안에 갇혀 있는서 운동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운동 좀 밖에 나가서 하거나 네.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건강이 제일 진짜 좋은 것 같고 건강이 상하거나 어디가 아프면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맞으신다는 루시우님 맞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책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로봇도 사랑을 할까라는 책입니다. 로봇도 사랑을 할까 책이고요. 이 책은 약간 미래에 대한 책입니다. 미래에 대한 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나노기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기술, 미래 기술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바뀔지, 그 다음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그 기술 자체가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두 분이서 토론하는 대화체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은 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고요. 한 분은 조금 그런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 미리 토론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늦었고 인간이 기계한테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뭐 기술을 수용해서 증강인간, 약간 영화 보면 팔 하나만 로봇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에 칩을 심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기계한테 정복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종이 탄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제가 그런 쪽에 잘 모르니까 그런 용어나 아니면 논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조금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게 어디까지 기술이 발전돼야 하는 걸까라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기술 발전을 저희가 멈출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못 멈추는군요. 그렇죠. 좀 자본주의 뭐 아니면 기술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제일 돈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멈추진 않겠죠. 뭐 어디까지 발전되어야 되는 걸까요? 혹시 정민님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네, 그거를 멈추려면 네, 한 명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그렇게 됐을 때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거를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많기 때문에 멈추기는 힘들 것 같아요. 멈추기는 힘들 것 같다고요. 멈추고 안 멈추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조화라고 말씀하셨네요. 어떤 조화를 말씀하시는지, 기술가의 조화를 말씀하시는 건가? 인간과 기술가의 적절한 조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순둥이님 채팅으로 참여해주시는 순둥이님 글 보니까요, 생각난 건데, 네, 그러니까 순둥이님께서 지금 낙태나 쌍둥이 시설 같은 부분을 생각해보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 순둥이님 생각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술을 멈추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멈추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과학자들이 그거를 중단할 것 같진 않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하는 게,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연구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시각으로는 인간한테 도움이 될 거고, 뭐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그 의견과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고 존중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을 그냥 너희가 그렇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뭐 동물이 학대를 받고 뭐 사람들의 일자리가 잃어가고 하는 것을 그렇게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막 공격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은 그냥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어떤 자존심 싸움 아니면 본인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사생의 싸움으로 극대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네. 아,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기술 너무 중요하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길만이님께 초대를 받아서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편하게 독서 모임도 참여할 수 있는 건 기술의 발전이고 네. 그 도움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되게 떨리네요, 근데. 네. 네. 그치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냥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혹은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걸 깨트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아무리 옆에서 직언을 하고 조언을 하고 막 좋은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해도 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추구하는 게 옳을 텐데 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그쵸.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좋은 거 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를 갖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들만의 입장이 있는데 반윤리적이야. 인간 대가 맞지 않아. 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진 국가적인 양극화만 너무 크게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긴 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기술이 좋아. 네. 기술을 가자 하는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은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발전되고 있는 기술이 나중에는 저희한테 좀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살기 좋아진 세상은 맞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아니면 뭔가 윤리적으로 토론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민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루시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민님? 네. 네. 저도 네. 저도 아까 전에 루시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네.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비슷한 의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기술을 찬성하는 사람이, 이렇게 증강인간이라 그러죠. 뭐, 나노칩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유전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사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약간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받으면서 평등해지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이 과연 올지 그런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신체적인 능력이랑 그다음에 뇌에는 나노칩을 심기 때문에 그런 뭐 머리 회전 능력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차이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장애인이 없어진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증강인간이 되면
우선 처음에는 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게 되면, 증강인간이 되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요시윤님께서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쵸, 우주여행도 돈 많은 사람부터 하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인가, 이런 생각도 갑자기 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의 시작일 수 있죠. 참,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되게 무섭기도 하고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오묘한 감정이 들어요. 끊임없는 역사의 반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되게 어디서 들은 얘긴데요. 자연에서 제일 안정적인 구조는 피라미드다.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네요, 여러분. 그러면 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 노력하면서 사는 게 최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선은 각자 자리에서 노력하는 게 정말 최고겠죠? 우선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각자의 노력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조화 어떨까요? 조화. 조화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책은 제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정민님이시죠?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책은 김수연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네. 라는 에세이고요. 네네. 아마 읽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에세이 좋아하시면은 그 에세이 부분에서 좀 베스트셀러도 되고 했기도 해가지고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힐링 에세이라고 하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좀 덜 상처받고 좀 그렇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소소하게 작가가 쓰는 그런 책인데, 네.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제가 다른 에세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했던 점이, 네. 보통 에세이는 자기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의 일이나 자기 일상에 대해서 좀 쓰는 게 에세이다 보니까 네. 자기의 초점을 맞춰서 나는 이래 요렇게 쓰는 점이 많은데, 이거는 나도 나지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리고 사회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거의 그런 뉘앙스의 책이에요. 네. 그게 다른 에세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네. 네. 왜 이렇게 떨리? 떨리시나요? 심호흡 한번 할까요, 여러분? 네.
생긴 대로 저- 살자. 네. 네. 그러면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편안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 그러니까 네 잘못만은 아니다. 이렇게 위로해주는 책인가요? 네, 맞아요. 내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사회가 이래서 그런 거지만, 네. 그래도 그런 사회 속에서 좀 잘 나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약간 이런 방법을 얘기해주는 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되게 편안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으면서 좀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조금 그 읽어주시나요? 부분을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일하다 보면은 그만두고 싶을 때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써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그냥 너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필요하면 힘들지만 버텨봐. 약간 이렇게 말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 어,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네. 네. 낭독해 주십니다. 네. 잠시 경청해 볼까요, 여러분? 네.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네. 겨우 그런 인간들 때문에 삶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유로 그만둔다면 그건 자신의 삶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럴 만큼 그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가. 물론 그들을 용서할 필요도 없고 웃어 보일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당신에게 그곳이 필요하다면 버티자. 돈 때문에 일하는 건 비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버티는 건 부끄러운 것도 비참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짝짝짝 한번 채팅으로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순둥이님께서 루시님께서 방송이란 생각과 부담을 살며시 내려놓자고, 네, 그냥 수다 떨듯이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편하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주위의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내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라는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환경에 본인을 맞춰가는 연습도 소중하죠.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민님, 낭독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혹시 성우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처음에 나랑 다른 환경에 적응할 때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환경을, 내 생각을, 정말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책에서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너무 내 탓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내 탓만 하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루시은님께서는 작가신 것 같아요.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이 또 나를 적시고 우리네 인생 죄책감 노노. 시인이 오셨네요. 네, 그러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해서 위안을 많이 얻으셨나요? 네, 저는 많이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리고- 책은 네네, 말씀해 주세요. 위안을 얻기도 얻었지만, 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이나 내가 살았던
그런 생활들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너가 잘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책은 아니니까 네네. 같이 살아가고 같이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동안 내가 좀 조화롭지 못했던 적은 없지 않았나?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음.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저는 조금 예민하고 네. 마음이 좀 엄청 뾰족해질 때 있잖아요. 자기가 느끼기에. 네. 그럴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주변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나도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좀 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힐링을 얻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아, 그런 네. 분들에게 저는 한번 그쵸. 읽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루시우님께서, 와, 요즘에 제가 느끼고 있는 거를 정민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정민님 감사합니다. 네, 답가 한번 해주실까요? 어, 감사요. 아, 네. 정민님 너무 책 소개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저희 온라인 독서모의 온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니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책입니다. 종의 기원, 정유정 장편소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순둥이님께서 채팅으로 특이하게 이번에 채팅으로 책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기대되는데요. 정유정 장편소설. 저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생각했는데 소설이더라고요. 아, 처음 접한 건 저스툰이라는 사이트에서 웹툰으로 먼저 접했습니다. 2년 전 사놓고 책장에 꼽아놓고 두려워서 못 읽고 있었는데요. 웹툰으로 보고 나서 너무 재미있어서 용기 있게 읽기 시작해서 주말에 이틀 동안 다 읽으셨다고. 마이크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이틀 동안 이거 이틀 동안 엄청 재밌나 본데요. 웹툰으로 읽은 부분은 머릿속에서 그려졌고요. 웹툰에서 읽지 않은 부분은 머릿속에서 상상되며 읽혀졌어요. 책 주인공 유진이 나오는데 사이코패스이고 어머니, 이모, 형을 죽였는데요. 이거 완전 무서운데요, 갑자기? 그러게요. 루시우님 왜 지질거릴까요? 되게 사이코패스? 그쵸,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형이 죽고 나서 몇 년 후 자신의 가족으로 입양된 같은 반 친구였던 혜진도 죽음으로 몰아놓고 자신은 끝내 살아갑니다. 이거 완전 약간 무서운데요? 유치원 때부터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었는데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걸 알고 치밀하게 숨기며 살다가 이모인 혜원에게 들켜요. 진짜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완전 치밀하게 숨기며 살았다.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약간 그 이모 혜원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언니인 지원에게 유진의 심리검사를 제안하지만 지원은 자신의 아들이 그럴 리 없다며 외면하는데요. 그렇죠. 아들이면 결국 3년 뒤엔 그 심리검사를 하게 되고 사이코패스 중
최상위 포식자 프레데터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 사이코패스에도 등급이 있나 본데요, 여러분. 프레데터. 약간 영화 그 프레데터 있잖아요. 그게 최상위 포식자인가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지. 이모인 혜원은 유진을 약으로 제어하고 엄마인 지원은 그 지시를 따르고요. 유진은 약의 부작용을 견디며 좋아하는 수영을 계속해요. 또 수영을 하는 아이였군요. 이거 채팅으로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읽어주니까 되게 재밌네요. 약을 끊으면 간질 발작이 나타났는데 수영대회에서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좋아하는 수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기까지 유진은 단식을 하고 학교를 그만둔다며 엄마를 협박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저도 이 책 속의 유진과 같은 나이에 제가 좋아하는 걸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주인공처럼 단식을 하거나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유진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신 거네요. 그러게요. 만약 유진처럼 했다면 결과가 지금과 같아도 덜 후회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냥 그때 이렇게 붙였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그러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안 해보신 부분에 대한 후회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어머니인 지원을 죽이고 나서 약 3일에 걸친 이야기인데요. 책 중간중간에 죽은 어머니가 남긴 메모인지 일기일지 모른 기록을 유진이 읽으면서 과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진은 그 기록을 읽으며 과거를 회상하고 자신의 이모와 엄마의 통제 아래서 살은 인생을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엄마와 이모를 죽이고 옥상에 시체를 숨겼지만 혜진에게 들키게 되고 자수하라는 권유를 받고요. 되게 가슴 아픈 조금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혜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구대로 가는 도중 멈추라는 경찰의 지시를 받지만 혜진 대신 유진이 핸들을 틀어 바다로 빠집니다. 아이고, 결국 유진은 빠져나오는데 혜진은 그대로 죽게 돼요. 유진의 입장에서 바라본 통제와 억압. 정말 유진만 빼고 다 죽네요. 유진의 살해 도구였던 아버지의 유품인 면도칼을 혜진이 갖고 있었고 그 밖의 근거들로 혜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은 혜진이 누명을 쓰고
유진은 무혐의로 풀려나는 건가요? 유진은 1년 정도 새우잡이 배에서 고생을 하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다시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피냄새가 몰려온다고 느끼며 이야기는 끝이 나요. 진정한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인가? 먹이사슬. 그러게요. 진정한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그러게요. 책 마지막에는 정유정 작가가 인간의 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 안에도 어두운 숲이 있어서 이를 똑바로 응시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의 제안의 악을 어떻게 다스릴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게요. 아, 이 되게 심오한 내용이네요. 정말 포식자는 주인공 유진 하나였을까요? 순둥이님은 자기 안의 악을 어떻게 다스릴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아도 괜찮을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순둥이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이코패스에게 무조건 약물을 투여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죠. 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내 안에 천사와 악마가 있다면 천사에게 물을 줘야 더 자라난다고 해요.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생각부터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게요. 이 종의기원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누가 가해자인가? 이런 생각,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순둥이님은 천사에게 물을 주는 자기만의 노하우 같은 거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심오한 책일 줄이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천사와 악마. 천사에게 물을 줘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좋은 생각하고 책 읽고 좋은 음악 듣고 그렇게 하면 좋아질까요? 루시우님께서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가 처방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선에서 허용되고 활용되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문제. 순둥이님께서 나쁜 생각이 들면 아니야, 생각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자기 안에 악마가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악마가 있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겠죠. 루시인님께서 순둥님 방법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악마가 있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을 대할 때 악마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갑자기 악마가 튀어나와서 막 이러면 되게 무섭네요. 오늘의 선이 내일의 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루시은님께서 오늘의 선이 내일의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게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네요. 어떤 사람에겐 선인 부분이 어떤 사람에겐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그런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래서 이 책도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 유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살인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끔찍하네요. 유진의 입장에서는 선이었을 수도 있으니, 그리고 이모나 이런 엄마가 악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저 사이코패스. 근데 사이코패스가 다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혹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그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니까 사회의 시선이 사이코패스는 살인자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자는 사회가 만들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사회에 성공한 사이코패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서 계속 사이코패스는 살인자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계속 영화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이코패스야? 그럼 나는 살인자네? 이렇게 한 겹을 그 사람한테 씌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쵸, 제약에 대한 합리화는 위험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랑 살인자랑 분리하자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살인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제가 제 자체를 정당하게 해서는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든 살인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걸 실행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제 얘기가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그 순둥이님께서 종이기원을 읽고 이런 질문들을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셨나요? 다른 분도 괜찮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보고 싶다.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나 상실감이요. 그 좌절과 상실감을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좌절감이나 상실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상실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냐라는 거를 질문을 하시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요.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데 대한 좌절감이나 상실감이요. 느끼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네. 단죄는 아니고 해결 방법, 무색 접근. 5. 네, 혹시 우선 저기 순둥이님 질문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나 상실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걸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유시우님도 느껴보신 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상실감. 계속 생기고 늘 만나는 과정인 것 같다고. 그러면 무조건 해보시는 편인가요? 음, 우리 정민님이 음성으로, 잠시만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포기했던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만나면, 속에서부터 질투가 끌어올라요. 저 질투나 시기가 없는 편인데,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악이라고 하면 악이겠죠? 그러게요.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뮤지컬 배우를 좀 했었거든요. 한 6년 정도 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걸 시도를 해봤죠. 시도를 해보고, 지금은, 뮤지컬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그만두게 된 상황에서 또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흘러왔는데, 저도 딱 그만두고 나서 하는 사람들 보면 질투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없앤 계기가 뭐냐면, 꼭 그거를 업으로 삼기보다는 그 관련된 취미를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푸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없어지더라고요. 내 업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내가 거기에 관련된 뭔가를 하다 보면, 취미생활을 좀 즐기다 보면 그게 좀 많이 없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루시우님께서 너무 자책하지 말아주세요. 시기 질투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네, 정민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정민님, 나와라 오바. 네, 말로 해주시면 되죠. 마이크 하실 수 있는 분은 마이크를 드셔주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말씀해주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처럼 그렇게 커다란 뭔가를 제가 포기하거나 그랬던 경험이 지금 그렇게 떠오르지는 않고요. 네, 그냥 사소한 것들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네, 내가 선택하고 싶었던 거를 하지 못했다는 그 상실감보다는 네.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말에 따랐다는 그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무작정 따랐던 경험이요? 그쵸. 뭐 예를 들면은 막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난 그거 하기 싫은데 했다든지 음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한 거는 그냥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난 이거 하기 싫은데 뭐 제대로 이야기도 못 해보고 그냥 하라고 해서 했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그 다른 사람 말에 무작정 따랐다. 거기에 순순히 얘기도 못 해보고 그냥 따랐다. 네. 이거에 대한 그것도 상실감이라면 상실감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좀 우선은 많이 되든 안 되든 얘기를 하라 이런 뜻인가요? 말이라도 하라. 네. 혹시 그래서 막 부모님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네. 정미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그냥 얘기도 못 해보고 안 한다고 했던 것보다는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냥 얘기라도 하면 그런 게 풀린다는 거죠. 네. 내가 음, 그거를 선택하고 싶어 했던 이유와 그리고 부모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들으면서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질문에 맞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정민님은 그것만으로도 해소가 좀 되신다는 거죠? 얘기를 했을 때? 네. 아, 그리고 해소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결과가 조금 더 내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그런 나의 나에 대해서 음, 조금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혹시 순둥이님 질문에 답이 좀 됐나요? 어, 네. 루시우님께서 정민님 우리의 오늘 대변인 말씀 듣고 해소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뮤지컬 할 때 그런 게, 뮤지컬 하면 뮤지컬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화려한 부분만을 보고 되게 왔었던 사람들은 많이 빨리 나가더라고요.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좀, 취미로 즐겨보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취미생활로 즐겨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둥이님이 안 계시나? 순둥이님이 안 계시나 봐요? 아닌가? 계시는군요. 순둥이님은 아직 극복 중이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것 같다고. 그러면 좀 지금부터 조금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 어릴 때 제가 좋아서 시작했고 억지로 그만두게 되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뭐 밝히고 싶으시다면 밝히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떤 일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피아노. 그러면 피아니스트로 세계 최고로 꿈꾸셨던 거죠? 그러면 음, 네, 어릴 때라 그냥 피아니스트는 하루 종일 피아노 쳐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묵고 사는 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게 평생 계속 생각난다면 피아노 강사라도 한다면 그러니까요. 피아노를 진심 사랑하셨었나 봐요. 아, 네. 질문 중에 돈 많은 백수가 된다면 하루 종일 질리지 않고 뭘 할 수 있나는 게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피아노더라고요.
아, 진짜 피아노 사랑하시는 게 채팅창으로도 보입니다.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가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레슨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루시오님, 순둥이님의 그 열정에 제 눈가가 지금 촉촉해집니다. 제 순서가 되어서 들어가서 1번에서 10번까지 수첩에 써주시면 음... 10번 다치고요. 원장님한테 가서 너무 되게 그 장면이 상상되면서 더 다쳤어요. 더 쳐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또 쳤어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거든요. 지금도 피아노를 사랑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혹시 지금은 취미생활로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취미생활로도 하고 계시나요? 음, 그쵸. 20살 넘어서 동네 피아노 학원에 알바로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마음속에서만 일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진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뮤지컬 그만두고 춤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만두고 한 2년간 춤 뮤지컬 공연이랑 춤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약간 그런데 한 6개월 전부터 춤을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재즈 댄스를 추거든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저는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 내가 못해서 내가 이 꿈을 못 이뤘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꼭 추천드립니다. 계속 내가 못 이룬 꿈이니까 계속 하고 싶을 것 같으니까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시선을 조금씩 주면서 내 삶의 제일 또 행복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조금 가져가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러게요. 종회기원은 되게 끔찍한 내용인데 살인이 막 난무한 내용이었는데 저희는 또 꿈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종의 기원에서 꿈의 기원으로. 네, 어떤가요? 네, 진짜 많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되게 저 혼자 많이 떠들었는데 저도 어떻게 떠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중적인 우리네 마음이지만 뭐라고 하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 또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사랑하자. 루시오님 필력이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저야 감사하죠. 헤드셋 가지고 마이크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혼자 너무 떠들어가지고 약간 입에 단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피아노를 사랑한 만큼 그 상처가 클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루시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한 만큼 또 사랑한 거를 별로 안 떠들으신 것 같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많이 떠들게요. 그러니까 사랑한 만큼 상처가 크겠죠. 그래도 사랑한 것을 가질 순 없어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또 행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정민님, 그러니까 정민님이 제가 마이크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제 아직 진행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많이 키워서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길만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가 되겠습니다. 네. 저 농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책 소개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참여하신 분이 조금 적어서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네, 저는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는 조금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렇게 부산에 있던 미국에 있던 아니면 일본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알아가고 이런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10월 31일 자유도서 모임 이만 마치겠습니다.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